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시작부터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11단 김윤경입니다. 네. 예, 이 자리에 10년 전에 한번 서고요. 10년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저는 충남에 있는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무는 전북구 사무국장 김도영 교무입니다. 현재 고3, 고1 딸 둘이 있고요. 어른들 말씀하시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랑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경강 주제는 특신급 10계문 1조 공중사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며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정토님들 다 아시겠지만 특신급은 보통급 10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원불교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모든 사업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으로 원불교 법의 등급의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계문이 바로 공중사를 제가 좀 키가 커서 교무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중사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사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면 모두 공중사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게 되는 대부분의 결정은 아마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강 준비하기 전에는 이 계문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체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중사를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강을 준비하면서 이 공중사라는 게 공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함이 원칙이고요. 공중호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중의 여론이 어딘가에 있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뜻이면 따르고 협조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공중사를 특히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공중사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중의 일 역시 나 혼자 결정하여 처리하지 말고 구성원 모두와 합의해서 합력한 가운데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특신급이라는 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공부거리를 계문으로 제시했고 그 첫 번째 계문으로 이 공중사를 얘기하신 걸 보면 모든 일을 공의를 통해 한다면 아마도 나머지 계문을 지키는 기본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은 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회의를 않고 결정됐다고 전달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의 반응보다는 위에서 알아서 다 하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관심이나 합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나는 못해, 안 해 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같이 생각을 하자는 것이랍니다. 배추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으면 좋은 의견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면 음식은 시식회나 시식 또는 제품은 테스트베드라는 걸 합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묻는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제품을 출시하는 정보로 활용합니다. 제가 하는 일 역시 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아마 정토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면 사업이 잘 되었는지를 모니터링,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름으로 의견을 구합니다. 사실 담당자는 본인이 하는 일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게 최선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을 위한 가장 기본이 의견을 묻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고요. 그러기에 의견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오래된 고속도로 휴게소하고요. 새로 지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장 큰 차이는 여자 화장실 칸수라고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남녀의 그 생리현상 처리 시간이 달랐는데 예전의 고속도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똑같이
하다 보니 민원이 생겼고요. 그 결과 지금 여자 화장실이 월등히 많이 설치가 되고요. 아파트 인테리어도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뭐 유행이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 실거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요즘은 평수는 작아도 화장실은 2개여야 되고요. 주방 공간보다 거실이 커야 되고요. 최근에 아파트는 벤틀리 공간이라고 해서 수납 공간, 그게 없으면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 역시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원불교 기간에 원불교를 전혀 모르고 입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놀랐던 게 너무도 많은 회의였습니다. 행사 하나를 하면서도 뭐 담당자 회의, 부서장 회의, 임원 회의, 관계자 회의, 그냥 회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회의가 왜 필요한지, 시간도 없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발표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답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구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서 저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의하자라고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하게 되면 목적을 알게 되고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지자본이가 되면서 다양한 지혜가 발현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회의는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원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배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저희가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신급 1조 공준사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며라는 개문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의견을 구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했습니다. 다 모여야 됐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에 모여야 됐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지고 손쉬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전토님들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방법을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단회나 저희도 모임 같은 데도 보면 모든 공지사항이나 의견을 구할 때 이런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예전에처럼 시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떤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의 속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급해서 먼저 처리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하고요. 아마 게을러서 의견을 구하지 못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요즘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신기기 소홀한 사람은 공심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요. 카톡을 해도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중사를 처리하는데 의견을 구할 때 본인의 입장만 생각해서 답을 하지 않는 건 역시 지금 시대에는 특신급 제1조를 어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참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견을 구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의견만 골라서 제가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물어온다라면 답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다짐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20년 동안 있던 곳을 떠나서 올 2월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제가 뭔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관이다 보니까 가자마자 휴관을 했습니다. 2월에 가서 현재까지 지금 계속 휴관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 개관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때문에 매일매일 코로나19 아마 방역 당국만큼이나 매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재개관 날짜에 대해서 시청이나 도청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언제 하세요라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결론은 관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제가 답을 계속 듣게 되면서요. 이 문제에 대한 표준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지금은 담당자 의견을 듣고요. 주변에 저와 유사한 형태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님의 의견을 구하는데 표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구하다 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요. 제가 낯선 곳이었는데 위기 앞에서 똘똘 뭉치는 게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전혀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요.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해서 참 많은 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강 준비하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준을 좀 찾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처럼요, 아는 일도 물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촉박한 일정에 끌려서 단독 처리하지 않도록 미리 연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경험하면서 저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과 공중을 위한 일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고요. 그 안에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물으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